지지선이 있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움직이고 있어. 그럼 많은 개인 투자자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여기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기관과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구간, 많이 보고 있는 지지선을 이탈시켜야 돼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지선을 이탈을 시켰죠. 여기서 강력하게 물량 한번 나왔고요. 강력하게 물량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구간,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강력하게 물량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이 지지 구간을 무너뜨리면서 꼬리 달았죠.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떻게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이 익절하는 물량 또는 손절하는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측 나왔다. 이런 식으로 위로 때리고 밑으로 때리고 하면서 물량을 모았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그쵸? 그쵸? 그래야지 물량을 모을 수 있으니까. 봐봐요. 네, 안녕하세요. 차태현 선생입니다. 제가 유한양행 10% 마감을 좀 했습니다. 주가가 15% 정도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빠졌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도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있었을 거예요. 요 물량까지 세력들이 흡수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아니 주식에 세력이 어딨냐 라고 하시겠지만, 세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작전 세력이라기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이죠. 기관과 외국인.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유한양행 주가 이렇게 빠졌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개인들이 보고 있는 지지선을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면서 물량을 가져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물량을 가져간 이후에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 이 부분 설명 다 드릴 거고요. 현 구간에서 유한양행 제가 정확하게 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100%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간은 토요일 오후 5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만큼 꼭 좀 눌러주세요. 자,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주식시장에 있어서요,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위해선요, 우리가 사실 봐봐요. 지금 유한양행이 이렇게 됐을 때 어디까지 갈 거고 어디서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땐 우리가 뭘 보냐면, 모든 사람들하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멀티플이라는 걸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1, 2등이 누구예요? 셀트리온이랑 삼바가 1, 2등 치고받고 하잖아요. 뭐 시총만 따지면 삼바가 1등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얼마고 삼바가 시총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들의 영업이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한양행이 벌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된다 했을 때 거기에다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퍼와 삼성전자의 퍼를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유한양행에 대입하면 목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 목표가가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내 최초 항암제 승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밸류에이션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구간이 바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기사 읽어드리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의 새 역사 썼다. 렉나자 1조 블록버스터 신약 예고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 자, 800억의 기술료를 받았고 로열티까지 기대한다. 유럽, 중국, 일본에서 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 신청했다. 요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800억의 기술료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핵심이 뭔지 알아요? 유럽과 중국과 일본에서도 폐암 1차 치료제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로열티가 800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랑 만약에 승인을 받잖아요. 로열티 얼마 들어온 줄 알아요? 1조 이상의 로열티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요걸 얘기 안 해주고 있는데 1조 이상의 로열티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조 이상의 로열티가 들어오는 퍼까지 단기적인 계산을 하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이따 요 부분도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설명 드려야 되는 부분.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죠? 매집하는 방법, 요거 설명 드릴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자, 멀티플 계산하는 거, 멀티플 계산. 그래서 목표가 산출.
자, 목표 산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거였죠? 자, 로열티 관련해서 세부 사항 체크 이렇게 좀 일단 해놓을게요. 이거 좀 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자, 항암제 신약 개발에 있어 뭐 요거는 유한양행 뭐 사장의 얘기니까 좀 내려가서 딴 거 보고 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볼게요. 자, 국내 항암제 최초 FDA 허가 결실로 자, 이번 FDA 승인 허가를 받은 주체는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존슨이다. 존슨앤존슨은 자체 개발한 항암제 리브리반트와 렉나자의 병용요법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자, 주체는 존슨앤존슨이지만 유한양행과 협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한양행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자, 유한양행은 2015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찾다가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스가 개발한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사들였고 레이저 트닙이라고도 해요. 이듬해 임상에 진입한 뒤 2018년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산에 1조 6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자, 잘 보시면요. 이게 얼마예요? 1조 6천억 규모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임상 3상 들어가고 해서 받은 돈이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800억 하면 아마 1조 3천억이 남을 거예요. 그죠? 기술 이전을 1조 6천억을 했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켰을 때 1조 6천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FDA의 문턱을 통과했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로열티 1.3조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런 데서 승인을 받으면 이 로열티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일단 확인해 보시고 자, 김영률 R&D 사장도 길 수출할 때 목표는 그걸 가지고 가서 제대로 키울 글로벌 회사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우리가 지금 렉나자의 성공 스토리를 다룰 수 있었던 것도 존슨앤존슨 렉나자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존슨앤존슨이 렉나자를 도입하면서 글로벌에 성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를 만들겠다는 도전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자, 유한양행은 이번 허가로 800억 규모의 단계별 마일스톤을 받는다. 제품 판매가 본격화하면 10% 이상의 로열티도 기대할 수 있다. 존슨앤존슨은 치료제가 매년 6조 5천억 이상의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자, 우리가 지금 폐암 1차 치료제가 뭐냐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폐암 1차 치료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자, 제가 폐가 솔직히 폐암은 좀 그 원인이 발생이 좀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병원에서 폐암 진단 받았어요.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바로 1차 치료제 처방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통과한 게 렉나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타그리소 그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도 글로벌 제약사거든요. 얘네들이 1년에 나오는 매출이 한 8조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을 할 거예요. 타그리소와 렉나자가 경쟁을 할 건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FDA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1차 치료제가 그죠? 1차 치료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굳이 만약에 성능이 더 훨씬 좋지 않다면 굳이 승인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타그리소라는 폐암 1차 치료제가 있는데 FDA에서는 성능이 비슷하거나 했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통과시켜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통과시켜줘서 시장에 부작용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인해줬는데 보수적이잖아 FDA가. 근데 이제 승인해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타그리소랑 이제 같이 처방이 나가는데 아니 좀 뭔가 렉나자가 좀 이상해. 좀 뭔가 부작용이 좀 심한 게 나와. 그러면 FDA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월등하게 좋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 승인을 안 시켜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사가 잘못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랑 지금 경쟁을 해가지고 이겨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하면 렉나자를 좀 깎아내립니다.
이거 어떻게 깎아내리냐면은 치료 방법에 있어서 이게 정맥 주사형이거든요. 그 리브리반트가 렉나자가 먹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맥 주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 너무 불편하다, 맞는 게. 효능은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 맞는 게 불편해서 시장 침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마케팅 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암입니다. 암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암이에요. 내가 죽고 사냐의 문제인데 이거 좀 맞는 거, 3시간 좀 맞는 거 귀찮아가지고 효과가 덜 좋은 타그리솔을 맞겠습니까? 아니면 좀 3시간 맞더라도 효과가 좋은 렉나자 리브리반트를 맞겠습니까? 뻔한 거란 말이야, 사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시장을 침투해야 된다, 뭐 경쟁하기 좀 어렵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진짜 이 부분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이 1번으로 가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멀티플 자체가 계산해 보면은 얘네가 지금 시가총액 15조, 20조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얘네들이 매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마케팅 측면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개소리죠. 분명히 아까 제가 기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 마케팅 관련된 부분은 누가 한다? 누가 해요? 존슨앤존슨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와 있잖아. 여러 국가에서 판매와 마케팅하는 부분은 존슨앤존슨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존슨앤존슨이 미국 제약사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유통망 자체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렉나자가 시장 침투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성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이런 악의적인 기사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구간 유한양행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끝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 관련돼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승인되기 전날에, 승인된 날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갭 상승하고 윗골 달고 내려오는 경우 분할 매도해야 된다. 두 번째 고가놀이 한다. 세 번째 윗골 달고 내려오고 다시 윗골 달고 올라가는 형태, 다시 매도 금지, 우리도 같이 버틴다. 요 부분으로 끝났잖아요. 그쵸? 요 부분 끝났고 급등 나왔잖아.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 유한양행은 급등해서 날라감 보내주고 뭐하자? 눌리면 잡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윗꼬리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기관이 분명히 매집할 수밖에 없다.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요렇게 남들이 다 팔고 있는 10만원까지 내려왔다. 10만원, 9만 5천원, 9만 1천원 1대1대1 분할 매수하자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강조를 드렸고,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멘트까지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유한양행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모두가 국내 제약 바이오의 회의감을 느끼고 제약주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때, 그쵸? 이런 여론이 형성될 때, 이럴 때가 뭐다? 기회다. 개인 투자자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무조건적으로 유한양행보다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 빠질 때. 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한양행. 보세요. 주가 빠졌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한 가격을 보자고요. 얼마였어요? 자, 10만원, 10만원, 그리고 9만 5천원, 그리고 얼마? 9만 1천원. 근데 아쉽게도 9만 1천원은 매수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9만 7,500원의 평단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얼마요? 10% 정도의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9만 2천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현 구간에서 거의 15% 정도 이상의 수익률이겠죠. 분할 매수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유한양행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좀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대응 한번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일단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 잠깐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 현 구간에서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로 유한 입장, 이렇게 유한 입장 4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유한 입장 4글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무조건 들어오세요. 무료로 제가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들어오셔서 어떻게 좀 우리가 유한양행 가져가면 될지, 어디까지 목표가 설정해야 될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다시 읽어보죠.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렉나자 리브반트 병용 현재 표준 치료제와 경쟁 시작한다. 요 내용이죠.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요. 자,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은 비소세포암 환자 중 특정 유전자가 있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처방한다. 폐암은 암세포 크기가 작으면 소세포 폐암, 작지 않은 경우 비소세포 폐암으로 분류한다. 폐암 환자의 80% 비율이 비소세포 폐암이다. 저희 아버지도 2달 전에 폐암으로 좀 돌아가셨는데 정말 좀 이런 약물이 좀 빨리빨리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 하진 않겠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현재 표준 치료제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이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7조 7.8조를 기록했고 유한양행과 존슨앤존슨은 렉나자와 리브반트 병용요법이 타그리소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렉나자와 리브반트 병용 임상에서 타그리소의 효능을 앞섰기 때문이다. 자, 존슨앤존슨은 2023년도 9월과 10월 진행한 임상 3상 연구에서 렉나자와 리브반트의 병용요법이 타그리소보다 환자의 사망 위험과 암 진행 비율을 30% 낮췄고 암의 진행 없이 생존하는 기간, 무진행 생존 기간은 렉나자가 타그리소보다 9개월 길었다 발표했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끝난 거라고. 대항마 자체가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된다.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이게 핵심. 매출 자체가 꺾일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여지는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를 도대체 안 하고 난 좀 편하게 맞을래. 이게 누가 그러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효과 좋은 게 뭐요? 직방이에요. 절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추가적으로 읽어보면 아직 렉나자의 미국 출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약 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일반적으로 2, 3개월 내에 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렉나자 역시 이와 유사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치료제는 미국에 이어 유럽과 중국, 일본에도 진출할 전망이다.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말 FDA와 함께 유럽의약품청에도 비소세포암 1차 치료제로 승인 신청했으며 올해 초 중국, 일본에도 신청한 상태이다. 잘 봐봐요.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중국에서도 승인되고 유럽에서도 승인되고 일본에서도 승인된다는 이슈가 계속해서 뉴스로 나올 겁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승인됐다. 어느 날 유럽에서 승인됐다. 어느 날 중국에서 승인됐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유한양행의 상승 탄력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앞으로 단기적인 계속적인 우상향 나올 수 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제2, 제3의 렉나자를 위한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효 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하나가 아니고 간격을 두고 계속 블록버스터를 창출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R&D에 투자해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다. 자, 여기서 유한양행이 더욱더 발전이 기대되고 더 회사의 멀티플을 높게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투자금을 수익금을 유보금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 로열티로 발생된 마일스톤으로 발생된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 판매 로열티 또한 뭐한다? 안정적으로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R&D에 계속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성장성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처음 하는 말이 현재 블록버스터 몇 개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 몇 개를 새롭게 달성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신약을 개발했을 때 커다란 영향을 갈 수 있는 분야, 환자 수가 많고 환자 획기적인 치료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만큼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신약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너의 마인드예요. 오너의 마인드. 내가 이번에 비만 치료제가 좀 뜨니까 한탕 해야겠다. 한탕 주가 올려서 한탕 해먹어야겠다. 이런 회사 대표도 있을 거고요. 유황양행처럼 뭐 한다?
계속적으로 R&D 투자를 해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뭐한다? 더욱더 큰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회사도 있어요. 잘 골라내셔야 돼요. 유한양행은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자, 제노스코사로부터 기술 도입 체결. 우리가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2015년에 레이저 티닙을 사왔죠. 레이저 티닙을 사왔다.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유한양행이 후보 물질을 사오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임상이 진행 중인 회사들이 있어요. 요거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유한양행이 지금 후보 물질을 사온 우리나라 상장사거든요. 상장사. 여기 보면 면역항암제, 차세대, TK 억제제, 희귀질환 치료제, 면역항암제 2종항체 2종. 그죠?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사도 있어요. 요 부분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 회사들이 아무래도 유한양행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후속주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같은 유한양행에서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인 약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 부분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요거 자료 한번 드릴 테니까 010-9201 자 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유한 자료라고 남겨주시면은 요것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간에서 요거 코스닥 상장사 유한양행이 지금 사온 후보 물질 회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왜? 유한양행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도 꼭 여러분 체크하셔서 위에 번호 010-9201-6329 남기셔서 반드시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네요. 자, 우리가 정말로 딱 유한양행이 정말 저는 좀 그래도 감동적인 게 우리나라 새 역사를 썼다라는 거고 정말 제대로 된 항암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대가 돼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상을 완료하는 데는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완료하는데 승인까지 완료되는데 거의 이렇게 딱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정말 이 시간 동안 유한양행이 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존슨앤존슨 넘기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쓴 돈은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유한양행은 뭐다? 이제 시세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제 승인이 됨으로써 이 친구는 여기까지는 뭔 줄 알아요? 여기까지는 레벨 1이에요. 레벨 1. 뭐라고요? 레벨 1이라는 겁니다. 레벨 1. 회사에 변동성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구간이요. 근데 이미 얘네들은 이번 승인으로 이 레벨 1 구간을 넘어섰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레벨 2 구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10만원 밑으로는 이제 못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셀트리온도 보시면 알겠지만 셀트리온이 성장하고 나서 이 구간까지가 뭐다? 셀트리온의 레벨 1 구간입니다. 여기가 셀트리온의 레벨 1 구간이요. 그쵸? 뭐 2,000원부터 해서 뭐 12만원 레벨 1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램시마 성공과 어떻게 이런 램시마의 매출이 발생됨으로써부터 어떻게 돼요? 12만원 구간 밑으로 깨진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그럼 뭐요? 셀트리온은 이미 레벨 1단계에서 레벨 2단계로 갔고 레벨 2단계의 시작점이 뭐다? 저점이 되는 거다 이제. 자, 유한양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레벨 1에서 뭐 하는 거예요? 레벨 2로 진입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바닥이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눈앞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메모장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기죠. 자, 보면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방법 요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뭐냐면은 자, 기관하고 외국인은요. 한 번 살 때 뭐 우리처럼 1,000만원, 2,000만원, 많게는 1억 이렇게 사나요? 아니에요. 자, 기관과 외국인 한 번 살 때 어떻게 사요? 100억씩 사요. 100억씩. 그죠? 100억 산단 말이야. 생각을 해봅시다. 유한양행이 승인이 됐어요. 승인이 되면은 시초가에 개인들이 달라붙을까 안 붙을까요? 개인들이 달라붙을까 안 붙을까요? 안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붙을 거예요. 근데 시초가에 달라붙은 상태에서 주가가 위로 날라가.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 투자의 특징이 뭐예요?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달라붙어요. 올라가는 거에 불나방처럼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럼 세력들이 유한양행의 그죠? 주식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 매집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매집을 못해요. 위로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야. 개인들이 달라붙으니까. 그쵸? 매수에 매수세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사는 사람 많은데 물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걸 역으로 어떻게 하는 거?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개인의 특징은요. 주가가 내려가면 못 사요. 주가가 내려가면 못 사고 밑에서 산 사람들은 뭐 해요? 차익 실현해요. 왜?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왜 빠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빠지는 이유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을 이용한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현 구간에서 이 유한양행을 제대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법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자, 호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호가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여기는 호가를 한 번에 긁어 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원래 주식이 원래 이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뭐 어쨌건 여기를 긁어 올리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진짜 신기한 게 원래 이렇게 유한양이 이쪽에 호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래 호가가 1000주, 500주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갑자기 호가가 이렇게 쌓여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원래 호가가 1000주씩이었어요. 이쪽에서 호가가 막 1000주 쌓였었다. 근데 세력들이 요 물량을 딱 긁으면은 한 호가를 이렇게 쫙 긁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 말고 이전에 이쪽에서 딱 긁으면은 10억이란 말이야. 10억. 1%를 10억만 긁었는데도 주가가 1%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100억을 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 VI 뜨겠죠, 바로. 그죠? 이때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100억밖에 안 샀는데 주가가 10%가 올라.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더 비싼 가격에 사야겠죠. 그러기 싫다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주가를 눌러놓으면은 개인 투자자가 알아서 차익 실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잘 봐봐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 이렇게 지지선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지지선이 있어. 지지선이 있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많은 개인 투자자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여기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기관과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구간, 많이 보고 있는 지지선을 이탈시켜야 돼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지선을 이탈을 시켰죠. 여기서 강력하게 물량 한번 나왔고요. 강력하게 물량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구간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강력하게 물량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이 지지 구간을 무너뜨리면서 꼬리 달았죠.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떻게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이 익절하는 물량 또는 손절하는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 나왔다. 이런 식으로 위로 때리고 밑으로 때리고 하면서 물량을 모았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그쵸? 그래야지 물량을 모을 수 있으니까. 봐봐요. 여기도 보면 단기적인 뭡니까? 단기적인 지지선이잖아요. 지지선. 그죠? 여기를 어떻게 한 거 고의적으로 무너뜨려서 물량을 매집하고 이 다음날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지지선이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선이 되니까 다시 여기서 물량 매집. 밑으로 내리면서 지지선 이탈시키면서 다시 매집. 이날 물량 다 빨았다라는 거야.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리고 물량 어느 정도 모으니까 날리는 거죠. 이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한 작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레그램 방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아가야 된다. 남들이 다 차익 실현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모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주식을 하는 이게 바로 뭐요? 정확하게 주식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정확한 판단 하셔서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올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존슨앤존슨이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고요? 6조 5천억 정도 나올 것 같다 했잖아요. 6조 5천억. 자, 10% 잡으면 얼마요? 10%? 10% 잡으면은 6,500억입니다. 그죠? 그 유한양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 영업이익이 얼마요? 1,00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보수로 갑시다. 10% 말고 5%만 잡을게요. 5%. 자, 3,250억인데 뭐 오스코텍에 뭐 후보물질 가져왔었으니까 그 로열티에 대해서 뭐 떼어준다고 하더라도 3,000억. 그럼 4,000억이란 말이야.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예요? 4,000억. 영업이익 4,0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멀티플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볼게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이 친구가 1년에 얼마 법니까? 삼바가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요? 1조 정도 벌었네요. 1조 정도, 그죠? 1조 정도 벌었을 때 펄을 얼마나 받았죠? 펄을 받았을 때 펄가 64배, 63배. 펄가 63배예요. 그죠? 자, 펄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펄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1000억인데 현재 우리 시가총액이 1조다.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이 영업이익 1000억으로 10년을 벌어야지 만들 수 있는 시가총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가 뭐다? 퍼가 10이에요. 퍼가 10. 이 영업이익으로 10년을 해야지 벌어들일 수 있는 시총.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퍼가 63이잖아요. 그럼 영업이익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영업이익 곱하기 63 하면 되는 겁니다. 영업 곱하기 63 하면 얼마? 시가총액 한 70조? 70조 정도? 요 정도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쪽에 퍼가 63 나와 있고 코스피 의약품 퍼가 60 정도 나와 있어요. 그죠? 요 부분을 보면은 동종 업계에서 펄 멀티플 얼마 준다? 멀티플을 60 정도 준다. 그 3반은 적합한 수준이라는 거죠. 자, 셀트리온 볼게요. 자, 셀트리온도 퍼가 55고 동종업계 59입니다. 그죠? 그럼 얘도 뭐요? 적당한 멀티플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한양행 볼게요.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을 보면은 지금 일단 기본적인 멀티플. 지금 얘네들 영업이익 1000억 기준입니다. 1000억 기준으로 기본적인 멀티플이 낮았어요. 응? 낮았어요. 이미 애초에. 다른 데 59, 55, 63 이렇다니까. 애초에 퍼가 낮았어. 유한양행은. 근데 이번에 봐봐요. 얘네가 영업이익이 얼마 된다고 했어요. 영업이익이 4천억. 그쵸? 그럼 퍼가 40이어도 시가총액이 얼마 돼요? 16조가 돼야 돼요. 16조가 돼야 된다고. 퍼가 만약에 50이면 퍼가 50이면 얼마가 돼야 돼요? 20조가 돼야 돼요. 퍼가 60이면 얼마 돼요? 24조 돼야 돼요. 최소 얼마 돼야 돼요? 16조 돼야 돼요. 지금 얼마예요? 시가총액 8조 5천억이에요. 몇 배 더 가야 돼요? 20만 원은 가야 돼요. 누가? 유한양행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큰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눈에 왔습니다. 잡아 가셔야겠죠? 그쵸? 자, 현구간 유한양행 타점 제대로 한번 잡아 보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유한 입장 남기셔서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 정확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 무조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현 구간 아시겠죠?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우리 1대1 소통이 안 돼요. 1대1 소통이 안 된다. 쌤 1대1 소통 안 되면은 굳이 텔레그램만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근데 저는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걱정되고 현 구간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지금이라 사도 되나? 언제 팔아야 되지? 뻔해요 사실. 근데 말씀드리잖아. 지금은 팔 구간 아니다. 제가 일단 멀티플 계산해서 20만 원이라고 했지만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고 20만 원 밑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시장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궁금해하는 거 지금 더 사도 되나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대 소통이 안 되더라도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만 무조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 제가 소통은 안 되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201-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초대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죠? 제 뒤쪽에 아까 이렇게 세력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방법 이런 것도 기법으로 전부 다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기로 눌림목 구간 잡는 거 이 검색기도 공유를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받아가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볼 게 아까 뭐가 있었죠? 로열티 관련된 부분 한 번 더 봐야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까지 했고 로열티 관련돼서 세부 사항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지금 5시 44분이죠. 토요일. 자, 여러분 현구간
구독, 좋아요 무조건 좀 눌러주시고 토요일에 이렇게 영상을 3, 40분 찍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 유한여행 얼마나 제가 지금 돈 벌 기회가 온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셔서 체크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로열티 관련해서 세부 사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요 부분 보셔야 돼요. 자, 업계에서는 유한양행의 기술료 수치가 6천만 달러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한양행은 마일스톤 잔여분 얼마 남았어요? 1조 3천억이 남았는데 일부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품목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수령한다. FDA의 높은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타 국가에서는 품목 승인을 받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거예요. 뭐요? 이 돈이 또 금방금방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자, 유한양행 공시고요. 자, 렉나자 관련돼서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을 좀 볼 겁니다. 자, 보시면은 계약 상대방 렉나자, 얀센바이오테크, 존슨앤존슨이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계약에 대한 조건, 계약금 및 단계별 성공식, 마일스톤 등 총합 얼마요? 1조 6천억 원. 자, 상업화에 따른 판매액 대비 일정 금액의 로열티는 별도이다. 요거와 별도로 로열티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임상 허가 상업화 미실현 시 본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요거는 일단 임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뭐요? 상관이 없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기술 이전에 대한 세부 공시, 그죠? 요런 부분은 아마 찾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얀센바이오테크 관련돼서 2018년도에 요렇게 받았고 20년 받았고 21년 받았다. 그쵸? 그리고 수령 가능한 추가 돈 요렇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총 1조 4천억 정도. 근데 여기서 800억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쭉 내려보면 요 부분을 보면 돼요. 연결회사는 쭉쭉쭉 내려서 말소 수령하였으며 얀센바이오테크사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을 수행 의무 이행 기간 동안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원천기술 개발사인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서상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 시 1조 4천억 규모의 추가 마일스톤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얼마요? 1조 3천억 남았다. 그쵸? 이 세부적인 조건은 아마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다른 나라에서 승인됐을 경우에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아마 중국, 뭐 일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몇백억, 몇백억 되겠죠. 그런 걸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거다. 계속해서 캐시카우가 들어온다라는 거 이미 임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FDA 성공했다 보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부분 전부 다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셨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그쵸? 멀티플 봤을 때 목표가가 멀었고 로열티 계속 들어올 거고 좋은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악의적인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물량을 뺏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요거 있잖아요. 그죠? 후보물질 사온 우리나라 코스닥 회사, 유한양행 사온 회사, 요거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자료 공개하려고 하다가, 그죠? 공개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제가 그래도 찾은 거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만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유한 자료라고 남기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에 번호로 꼭 010-9201-6329 유한 자료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법들이나 어떻게 이 종목을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러한 검색기까지 전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법 꼭 중요하니까 받아가시고 검색기도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검색기가 무조건적으로 뭐 수익을 주는 건 아니고 검색기로 돌리고 나서 그 종목들을 기법을 통해서 뽑아내야겠죠.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기법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법과 검색기는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네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네는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